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지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31%나 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봐도 무시무시하게 증가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 3만원 수준에서 무려 13만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월 평균 이자 비용이 급증하게 된 거,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고, 지금껏 시중은행에서 상생금융으로 저금리, 저공비행을 통해서 이자 비용 절감을 살포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지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금리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5% 정도의 동결을 파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갈수록 이자 부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아무리 금리를 내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해도 대체로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4% 선상에 걸쳐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볼 때는 고금리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이자 비용은 이렇게 30%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자 비용은 당연히 주거비에서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무려 9년 만에 압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임대시장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쩌나. 그러니 당연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이상하게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새 무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월세는 52%, 그리고 전세는 4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손절에 의해서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선 전월세 거래는 상대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부동산 함수 관계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치죠. 근데 매매 시장을 우회하는 수요가 대체로 전월세 쪽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전월세가 줄어들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 비용 증가, 무려 3만원 정도에서 13만원 정도, 이건 단순히 액면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정도가 증가하리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특히 매매 시장 쪽의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에서 전월세를 위한 대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고금리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건데, 당연히 신규 전월세 시장에서의 새로운 계약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도 4% 중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선 가계부채 1조가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천문학적인 파이를 전세보증금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상황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월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빌라 쪽은 전세에서 월세로 70%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누가 금리 부담 느끼면서까지 전세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렴한 빌라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지. 조금만 버티면 매매 시장의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몇몇 신고가를 헷갈리게 하는 상승 반등 분위기는 죄다 사기 캐릭이죠. 사기 캐릭. 매매 수요는 그냥 임대 시장으로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전세도 아파트 쪽은 거의 황금어장이라 불릴 만큼 수요가 몰렸었는데, 이제 월세 아니면 그냥 아파트 전세도 입지적으로 꼭 필요한 세대가 아니면 굳이 아파트 전세에 얻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세가로 들어가면 꼭지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워낙에 전체 전세가가 폭락 양상을 은근히 보이는 곳들이 많아서 쓸데없는 주거비용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당연히 커지는 거지. 역전세, 깡통전세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보증금 준해 만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앞이 아득해지는 건데, 아파트라 해서 지금 전세가 그리고 내 보증금을 철통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전금고가 되어 주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임대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그 이면에는 바로 이자 비용 증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매매 시장을 우회하는 수요들이 이미 계산기 다 두드려서 죄다 앞으로 돌아갈 집값 판사리를 예측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집값 추이는 완전히 4월 들어서 분위기 반전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뜯어보면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게 조종세를 거치고 있는 거고, 아니 서울 집값이 대한민국 전체 집값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수도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 굳히기에 들어가 있는데 바닥론을 말하기에는 글쎄라는 말이 맞는 거죠.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01% 올랐을 뿐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하락지수를 방어하는 수순에서 상승 궤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죄다 신고가 방어 가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매로 팔려나가는 물량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훅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대세 하락장이라는 걸 물씬 느끼기에는 충분한데, 아니 뭐 무슨 지표가 이렇게 나와 서울이 다시 올라간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렇게 최고가 거래가 핵심 지역 몇몇에서 신고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비강남권 거래는 전국 수도권 지방의 추세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전히 고드름꼬리가 길게 늘어진 상태라는 것. 당연히 비강남권은 집값 추이를 보더라도 절대로 강남 쪽 상승세를 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쭉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도권 쪽 하락세, 그 낙폭이 줄어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하향 추세에 있는 거고, 지방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서울이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역으로 겨우겨우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아주 힘겨운 모습으로 걸쳐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가는 이걸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표고, 전세가는 여전히 그냥 약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4월 둘째 주 후로부터는 뭐 상당히 집값은 현실 지표를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알짜 없는 사실이라는 게, 다음 주 나오게 될 매매 가격 지수 지표는 보합이나 하락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저변의 가격 상승세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다시 궤적이 바뀌게 되면서 더욱 하락세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대외금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집값이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없어. 당연한 수순으로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걸 금융당국에서도 간파를 했다는 거지. 아마 이런 전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시중은행에 오더를 내린 게 바로 18% 정도 수준의 은행 자체 고정금리 담보대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주담대 파이 중에 고정금리 비율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금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죠. 지금 시중은행이 금리 키높이 구도를 다소 낮추면서 변동금리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이걸 맞추려면 은행이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야 할 겁니다. 이렇게 금리 변동성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이미 금융당국이 알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금리가 출렁거릴 거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건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우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집값이 그리 녹록치 않은 엄청난 분기점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고 완전히 유턴할 수 있는, 그냥 대폭 하락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벌써부터 금감원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이렇게 향후 부동산 시장이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애를 쳐다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값이 한돈에 37만 원 정도로 뭐 천장에 구둣발을 할 지경으로 그냥 엄청나게 뚫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집값이 하향 추세로 가면서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평균적, 그러니까 일부에서 오르는 궤적 빼고는 대체로 모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수순에 있죠. 그러니 당연히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금리와 금값은 늘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시소 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금값은 올라가지.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런 공식을 완전히 빠개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금 쪽에서 자본이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밀려 올라가면서 동시에 금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인도인들이 14억 명, 인구만 해도 어마무시무시 14억 명. 상상이 나갑니까? 인도 경제가 워낙에 폭발을 하는 바람에 14억 명 중에 4억 명이 중산층으로 등극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중국 소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도인들의 이 금 수요가 거의 핵폭탄처럼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금값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수요는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지배하고 있다는 게. 왜 뜬금없이 금 얘기하느냐?
바로 수요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젠 수요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좌우했다면 이젠 수요입니다. 수요가 시장 자체의 판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손절 현상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절벽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금리 변동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부동산 유전 인자를 가진 수요가 더 이상 기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부동산 수요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든 요소를 파괴하고 갈 건데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게 바로 주택 가격이라는 거. 절대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걸 허용치 않을 손절 양상의 대응은 아주 길어진 웨이팅 라인으로 증명을 하게 될 거고, 호가 버티기가 기존에는 집값을 끝내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게 다 약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닥다리 방식으로 가격을 지키려는 방식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거고요. 이미 승부는 다 결정이 된 건데 얼마나 버티냐의 싸움이죠.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수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집값 자체는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수요가 고금리를 물고 집을 사려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젠 수요가 재편하는 새로운 공급 시장이 열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타겟 지점을 잘 선택한다면 유사일에 이렇게까지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재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분양가 입찰 담합 통해서 올리기 위해서 업체들이 주사에 굴려가면서 서로 순번 정하고 가격 정하니 당연히 주방 부분에서 분양가 옵션비 더해져가지고 엄청 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옵션비는 분양가 뒤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 이후에 정말 후덜덜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부담, 인위적인 이 담합이 원인이었다고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900억 정도의 가진금 때렸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분양가 펌프질 해봐라. 이젠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다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장난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공급이 난리를 쳐다 수요는 조금 더 움직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 정말 수요는 호구가 되기 싫어서이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주거비용 상승은 임대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전세시장은 엄청난 가격 하락으로 반토막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의 내부 균열이 진행 중에 있죠. 매매가가 충분히 웜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수요는 손절, 또 손절, 또 손절. 금리 변화와 상관없이 이렇게 집을 사주려는 사람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예상보다 더 낮은 수위로 더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오빠브라 목도방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